네, 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 카메라와 3D 레이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U 레이어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습니다. 텍스트, 솔리드 또는 쉐입 레이어 이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와 라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트라는 개념을 알고 이게 바로 이제 3D 레이어 개념입니다. 먼저 만들고 나서 보죠. 카메라. 자, 카메라를 만들면 카메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뭐 어떤 차이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오브젝트 있어야만 보이기 때문에요. 자, 아무거나 파일 하나 가져와 봅시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가져와서 보면 카메라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3D 레이어로 바꿔야만 정말 3D 카메라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한 다음에 혹시 모드 트랙 매트 개념 모드일 때는 이걸 토글 스위치를 눌러서 이 아이콘들이 나오게 해서 여기에 보이는 요거 3D 레이어를 켭니다. 자, 3D 레이어를 켜면 그때부터 카메라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버튼 위에 카메라 버튼을 카메라 툴 C 단축키로 C입니다. 누르시고 마우스에 왼쪽, 중간, 오른쪽 버튼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왼쪽 버튼을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3D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 버튼을 잡고 움직이면요, 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Z축으로, 즉 줌하고 같은 개념이 됩니다. Z축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건데요. 줌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자, Z축으로 움직이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아이콘을 보시면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오비트 카메라 툴. 자, 요걸 됐을 때는 카메라 왼쪽, 오른쪽, 중간, 왼쪽, 오른쪽, 왼쪽, 중간, 오른쪽 버튼이 다르게 작동을 하죠. 왼쪽 버튼밖에 먹지는 않습니다. 자, 트랙 매트 툴. 이때는 또 왼쪽 버튼이 트랙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또 Z축으로 움직일 때는 또 왼쪽 버튼이 또 Z축만 먹습니다. 즉, 예전에는 사실 이게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워낙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카메라 왼쪽, 중간, 오른쪽 버튼으로 그냥 아예 정의를 내려버린 게 바로 메뉴의 이 카메라 툴입니다. 그래서 메뉴의 버튼이 선택이 되게 되면 마우스 왼쪽, 중간, 오른쪽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툴은 거의 쓰지가 않고요. 단축키로 C키를 누를 때마다 아이콘이 변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또 대단한 것은 열어봤을 때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포지션을 보면 3D 아이콘을 끄게 되면 X축과 Y축, 즉 평면 두 축밖에 없는데 3D 아이콘을 켜는 순간 X, Y, Z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Y축으로, 다음에 Z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순간 여기다 보시다시피 3축 축 아이콘도 생기죠. 그래서 이걸 직접 잡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직접 잡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과 C, 다음에 셀렉트 툴인 V를 통해서 이와 같이 C 툴과 V 툴 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포지션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음에 로테이션, 다음에 스케일, 각각이 다 X, Y, Z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Z축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납작하기 때문에 Z축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X축과 Y축은 스케일이 존재하지만 스케일에서 Z축은 무의미합니다. 자,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요. 반면에 포지션은 확실하게 의미를 가지고요.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인데
X축과 Y축과 Z축,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할 텐데, 앞에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 해서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어떨 때 쓰냐면, 밑에 거는 이렇게 상대적인 값이라고 보게 되면 위에 것은 절대적인 값이죠. 그 오브젝트가 처음 존재할 때의 값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위의 값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주기가 편할 경우도 있고, 밑에 상대적인 값으로 애니메이션 주기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이게 원래 위치가 어떻게 됐더라 라고 알고 싶으면 얘를 영유하면 이게 원래 위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90도만 돌려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즉 이렇게 0, 자, 이렇게 0으로 하고, 자, 이게 90도, 즉 옆으로 딱 된 상태, 90도로 된 상태에서 이제부터 움직이겠다, 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의 값은 최초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포지션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Z축으로. 그래서 이 값은 요 값은 최초의 생성값, 그리고 밑에 것은 상대적인 그 생성된 값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한 값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D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볼 때는 잘 모를 텐데요.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포지션으로, 자, 똑같이 포지션으로 3D 레이어를 켜고요. 더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더 뒤쪽으로, 또는 더 앞쪽으로 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카메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이가 난 걸 볼 수가 있죠. 하나 더 불러 보겠습니다. 똑같이 들어오고, 자, 이것을 3D 레이어로 켜는 순간, 자, 위치가 하게 됩니다. V키를 눌러서 뒤로 빼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D 레이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다시 꺼버리는 순간 다시 2D 레이어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2D 레이어와 3D 레이어를 구별을 해놨는가?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도 백그라운드는 부드러운 톤으로 그냥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리드를 만들고요. 자, 이 솔리드가 가장 뒤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자, 이 백그라운드에 뭐 필로,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제너레이터 필,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필이 아니고 그라디언트로 줘보죠. 제너레이터 그라디언트 램프, 다음에 이것을 중심점을, 스타트점을 중심점으로, 자, 그리고 레디얼 램프로, 다음에 이거를 리버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느낌, 뭐 이런 것들은 카메라로 돌리더라도 뒤에 것들은 이렇게 은은하게 있을 필요가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너무 뚜렷해서 별로 안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죠. 그냥 뒤에 배경은 이런 식으로 그냥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2D 레이어. 그래서 2D 레이어와 3D 레이어는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런 배경까지 3D 레이어로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2D 레이어로 둬버리면 3D 레이어가 항상 그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 그림으로 백그라운드로는 2D 레이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때 2D 레이어와 3D 레이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도 하나의 레이어로 존재하는데요. 자, 카메라가 또 이게 하나의 레이어고 또 길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메라 레이어를 2초까지만 두고 있다. 그러면 3초가 되는 순간 3D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는 항상 끝까지 다 꽉 차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카메라가 맨 위에 존재하든지 맨 밑에 존재하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카메라는 하나의 논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개념이라서 어디에 존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는 그냥 걸거 중간에 작업할 때 방해가 안 되도록 맨 밑에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 아이콘을 끄게 되면 카메라가 사라지기 때문에 또 3D 레이어 기능이 사라집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뒤에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3D 개념은 없죠. 3D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3D 레이어는 배경 레이어보다 맨 위에, 배경 레이어는 3D가 됐던 2D가 됐건, 그리고 카메라 레이어는 아예 그냥 밑쪽으로 내려버리는 게 작업하기에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카메라 레이어를 세팅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만들어진 모든 에펙에서 만들어진 레이어는 뉴 레이어로 만들어진 레이어들은 만든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세팅창에 가보면 카메라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솔리드를 선택하고요. 레이어 세팅창에 보면 솔리드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오늘 작업을 할 텐데요. 뉴에 보면 라이트, 빛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빛을 만들면 지금 새까매졌죠. 왜냐하면 자, 이 그림이 뒤에 그림은 보이는데요. 자,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3D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아예 3D 아이콘이 존재하지 않죠. 카메라는 아예 모든 게 존재하지 않죠. 자, 포지션 키를 눌러서 조금 더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자, 라이트도 만들어졌는데 라이트일 경우에도 라이트도 밑으로 내려도 됩니다. 얘도 논리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자, 라이트와 카메라는 이렇게 작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아예 밑으로 내려버리죠. 자, 라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 레이어 세팅을 보면 라이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레이어의 두 번째 명령어는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솔리드 세팅, 솔리드의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즉 색깔을 바꾸고 가로 세로 사이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세팅을 가보면 자, 이게 카메라 세팅입니다. 카메라의 심도, 카메라 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망원 렌즈, 즉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에 왜곡이 덜한 것, 작아질수록 왜곡이 심해지는 거죠. 2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줌을 들어가게 되면 더 이렇게 아주 더 와일드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더 거대한 느낌의 카메라로 인식이 됩니다. 다시 카메라 세팅을 가서 200mm를 해볼까요? 자, 뒤로 쭉 빠져봐야 되는데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빠지죠. 보시다시피 거의 퍼스펙티브가 느껴지지 않죠. 이게 이제 멀리서 무슨 달 같은 게 보일 때 달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크기로 보이거나 하는 그런 때 할 때 바로 이런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렇게 별로 이런 걸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도 합니다. 조감도 그릴 때 쓰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작업할 일이 별로 없죠. 아무래도 애프터 이펙트는 좀 더 과장되고 좀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심도를 좀 낮은 이렇게 광각이 심한 것들을 많이 씁니다. 사람 눈과 가장 비슷한 것이 35mm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비슷하다기보단 좀 우리가 이런 3D에 익숙해져 있어서 제일 그냥 무난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30에서 50mm까지도 가능합니다. 50mm까지 했을 때 가장 무난한 어떤 퍼스펙티브 크기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더 드라마틱한 장면을 요구하고 싶으면 카메라 심도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나오는 거
아주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심하게 나오면은 굉장히 마치 왜곡이 심하면서 더 멋지게 보이기도 하죠. 자, 이게 카메라 세팅인데 좀 더 보시면 Depth of Field라고 있습니다. Enable Depth of Field. 자, 요걸 켜게 되면 Depth of Field가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은 그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걸 얘기합니다. 포커스 렌즈. 그래서 카메라의 Depth of Field는 카메라의 심도, 멀리 있는 게 흐릿하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됐을 때 Enable을 끄겠습니다. 자, Enable 끄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또렷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보죠. 자, 이게 훨씬 뒤에 있는 물체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물체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라이트도 지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상태에서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를 주겠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이펙트의 카메라 레이어의 카메라 세팅,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 자, 뒤가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멀리 있는 거를 흐려졌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가까이 있고요. 자, 이거를 값을 바꿔보면 앞에 있는 건 조금 덜 흐려지고 뒤에 있는 건 더 많이 흐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멀리 있는 거가 훨씬 더 흐려져 있죠. 가까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와 같이 해서 가까이 있는 거 더 또렷하게 되고, 다시 자, 이게 또렷한데 가까이 올수록 또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애니메이션을 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카메라의 포지션, 그리고 키, 다음에 약 이 정도 갈 동안 카메라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들어가는 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애니메이션을 주면, 자, 이렇게 해보면 플레이를 했을 때 쭉 들어가면서 초점이 또렷해지고 다시 흐려지고 뒤가 더 또렷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정말 멀리 있는 거는 흐리고 가까이 있는 거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이게 바로 Depth of Field입니다. 카메라 Depth of Field. 이 Depth of Field로 다음에 이걸 적정하게 아파추어 값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Depth of Field 값을 찾아내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값이 있었죠. 자, 라이트 값을 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개를 다 치우고 하나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 이 오브젝트를 또 가져와 보죠. 이쪽으로 올리고 다음 3D 레이를 켰습니다. 3D 레이를 켜면 이제 3D 레이어 카메라에 영향을 받게 되죠. 자, 뎁스 오브 필드를 끄고 다음에 뉴 레이어에서 라이트를 다시 켜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트의 세팅 값을 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라이트 세팅에는 처음에 스팟, 라이트의 종류는 원래는 3D에서는 더 많이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4가지 라이트를 제공합니다. 패러럴 라이트라는 것은 직진형 라이트인데요. 패러럴이 일방통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진형 라이트라고 해서 태양빛과 같은 것입니다. 즉 방향성은 있지만 빛의 크기 개념이 없는 무한정한 어떤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빛을 패러럴이라고 합니다. 스팟라이트를 우리가 많이 하는 꽃갈콘 라이트고요. 스팟 라이트를 했을 때 콘 앵글로 이 스팟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는 점 라이트고요. 마치 광원,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꽃갈콘이 씌어지지 않은 빛으로서 이 주변을
은은하게 비춰주죠. 그래서 이 빛이 셀수록 이게 인텐시티 값이 빛이 세긴데요. 빛이 어두울수록 점점 더 작아지고 빛이 밝을수록 더 넓은 범위를 비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앰비언트 라이트는 패러럴 라이트와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것이, 패러럴 라이트는 전체를 다 비추고 방향성, 즉 그림자를 띠게 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하고 같지만 전반적으로 비춥니다. 즉 은은한 빛인데요. 이런 것은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림자에도 원래 그림자가 새까마면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만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은은한 주변광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든 주변에 약간의 빛이 비치고 있는 정도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앰비언트 라이트는 100%를 쓰지 않고요. 매우 낮춰서 이렇게 은은하게 씁니다. 그리고 보조광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모든 라이트의 색깔을 정할 수 있습니다. 100%로 했을 때 색깔을 갖다가 붉은색으로 하면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되고요. 다음에 만든 다음에 위치도 당연히 옮길 수가 있겠죠.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와 같이 움직이고 초점 거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콘 앵글 사이즈를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빛을 100%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세게 할 수도 있고요. 자, 패드 값은 이렇게 마치 연극 무대처럼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라이트 세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페어오프 기능입니다. 멀리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건데요. 자, 스무스 하게 되면 페어오프 디스턴스 500부터는 어두워진다 이런 개념인데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빛을 가까이 가면 점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더 밝아지고 멀리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라이트 세팅에서 두 번째 걸 하게 되면 좀 더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페어오프 되는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멀리 있는 것은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 지금 봤을 때 또 느껴지는 게 주변에 빛이 너무 여기만 딱 비치고 주변이 새까마니까 어색하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 다시 라이트를 선택하는데요. 라이트를 할 때 앰비언트 라이트를 씁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연하게 해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변에 약간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앰비언트 라이트 세팅을 조금 올려볼까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빛이 비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패드 값이 너무 작아서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은 펠로프도 먹으면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이 너무 약한 것 같을 때는 라이트 세팅에 빛을 더 세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좀 거리가 생각보다 먼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빛이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캐스케이드 그림자인데요. 캐스케이드를 보기 위해서는 너무 그림자를 보기 위해서는 너무 그림이 복잡하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 끄고 뉴 솔리드를 만들어서 흰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색 솔리드라고 사이즈는 좀 더 많이 키워서 약 3000에 3000 정도로 아주 큰 3000에 2000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를 만들어서 3D 레이어를 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빛이 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텍스트 레이어로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글자를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D 레이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겹쳐서 안 보이는 건데요. 포지션을 해서 제 앞쪽으로 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죠? 왜냐하면 그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트를 선택해서 라이트 옵션에 보면, 세팅해 보면 캐스트 섀도우, 자, 그림자를 켜라 값입니다. 오케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하고, 요즘 이 계산을 3D 카메라, 그래픽 카드에 이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자 옵션은 꺼져 있습니다. 이것을 켜려면 각 그림자를 생성하는 옵션에 가서 이 오브젝트에 가가지고 보면 머티리얼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머티리얼 옵션, 즉 재질 옵션은 3D 레이어일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재질 옵션은 트랜스폼과 같이 모든 레이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값인데 3D일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자, 지금 꺼보겠습니다. 3D 레이어를 끄는 순간 그냥 트랜스폼만 존재하죠. 자, 3D 레이어를 켜면 머티리얼 옵션이라고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X축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머티리얼 옵션을 켜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라이트, 앰비언트, 디퓨즈, 이게 다 3D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림자를 어떻게 밟고 어떻게 빛날 건지, 자, 메탈 값은 빛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뭐 그런 정말 재질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를 켤 것이냐 끌 것이냐 오프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다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에서 섀도우를 온 했는데도 불구하고 섀도우가 생기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ON을 해보겠습니다. 자, ON 하는 순간 그림자를 뒷면에다 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물체가 그림자를 만드는 물체라는 뜻이죠. 자, 이걸 다시 오프를 하게 되면 없고요. ON 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작아지고 일로 올수록 또 그림자가 커지죠. 똑같이 빛의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걸 빛의 효과대로 그림자 사이즈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섀도우 디퓨즈라고 해서 그림자가 약간 어떻게 될 것인지, 번지는 것인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수도 있고요. 다크니스, 그림자가 새까맣게 할 거냐, 이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자체가 이미 그림자를 가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가짜로 만들어냈지만 진짜 같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옵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렷하면 좀 어색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흐릿하게 해주면 또 좀 더 진짜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글자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까이 갔을 땐 더 또렷해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이 라이트 값에 아까 보였던 그 디퓨즈 값으로 이 값으로 적절히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멀리 있을 때 흐리고 가까이 있을 때 진해지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글씨가 흰색이라서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할 텐데요. 글씨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더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주는 것과 머티리얼 옵션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머티리얼 옵션은 빛의 빛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아주 멋진 글자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깔고요. 자, 지금 만든 이 바닥, 화이트 솔리드를 바닥이라고 했을 때 로테이션 값을 보고 최초 생성 값인 오리엔테이션 값으로 90도로 꺾어 주겠습니다. 270도. 자, 다음에 포지션 값을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Y축으로. 그리고 이 빛을 조금 올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방향성을 밑으로 주죠. 다음에 지금 너무 센 것 같아서 자, 이거 조금
방향성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까요? 다음에 카메라를 더 멋지게 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실제로 렌더링 되는 모양과 카메라 위치를 마치 3D에서 많이 쓰는 4분할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뷰입니다. 뷰를 눌러서 4뷰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마치 3D에서 작업하듯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맥시멈라이저로 크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빼면요. 자, 지금 마우스 중간 휠 버튼으로 자, 이 버튼과 같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확대하고 뒤로 빼고 하는 건데 마우스 휠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값으로 자, 지금 손 버튼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을 잡아내는 거죠. 아주 작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글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렌더링 되는 모양이죠. 다시 리스트 사이즈 다음에 다시 원뷰 그래서 원래 원뷰로 했습니다. 다음에 이 바닥을 좀 더 멋지게 바꿔 보도록 하죠. 바닥은 화이트 솔리드인데요. 화이트 솔리드의 바닥을 마치 빛나는 은색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줄 텐데요. 이펙트, 제너레이트, 이펙트 중에 보면 노이즈 이거는 나중에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프랙탈 노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건데요. 자, 이 프랙탈 노이즈를 스케일을 이렇게 쭉 작고 크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폼 스케일을 끄게 되면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로는 이렇게 0, 세로는 1 사이즈로 아주 줄이고 가로만 쭉 길게 하면 이렇게 마치 쇠 해칭처럼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알루미늄에 이게 아주 미세한 결같이 보이는 거죠. 콘트라스트 값을 넣는데 콘트라스트 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요. 자, 이렇게 바꾸고 다음에 글씨 자체를 너무 지금 붉은색이라서 글씨 자체를 약간 회색조나 아니면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으로 좀 바꿔보죠. 조금 이렇게 어두운 색 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자체에 머티리얼 옵션이 있습니다. 글씨 자체의 머티리얼 옵션을 조절해서 좀 더 반응을 더 진하게 반응하는 글자로 만들고요. 밑에 바닥 화이트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머티리얼 옵션을 바꿔서 또 좀 느낌이 좀 다르게 나도록 앰비언트 값에 반응하는 정도 빛에 비치는 정도 자 라이트 자 이렇게 스페큘러 빛날 때 어떻게 빛나는 부분을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걸 좀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져보면서 적당하게 느낌이 될 때를 찾아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이게 실제로 밑에 글자가 반사되는 느낌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아직 기초 단계라서 너무 복잡해서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느낌 있게 한번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펙트의 콘트라스트 좀 줄여야 되겠군요. 약간 더 은은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한번 마치 3D인 것처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때 필요했던 것들이요. 다시 설명드리면 빛에는 두 종류가 있죠. 라이트가 기본적인 콘 라이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전반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끄게 되면 이렇게 어색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주고 라이트, 다음에 카메라, 그리고 오브젝트에 있는 머티리얼 옵션을 켜줬고요. 또 빛에서 옵션을 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캐스케이드 옵션을 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3D 레이어는 앞으로도 종종 쓰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라이트, 3D 레이어,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들은 레이어의 세팅 값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